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의 초대석의 엄밀청입니다. 이 가깝고도 먼 관계, 또 그러면서도 미묘한 관계가 바로 한중일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과는 지금 독도 문제, 또 동해 표기 문제로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중국의 중화주의 역사관이 또 우리의 심기를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 또는 국경을 넘어 인류애로 협력해야 하는 미래로 본다고 하면 이 한중일의 관계는 또 이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북아 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을 모시고 그간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국제회의다 출장이다 바쁘셨다고 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네. 그 국제수로기구 문제는 그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지금 들려 나오는 얘기가. 지금 세계에 그 바다 이름을 정하고 표기하는 국제기구가 국제수로기구. IHO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 개정판을 내려고 했었는데 예. 한국하고 일본이 그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공란으로 이제까지 놔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를 일본해로 쓰고 이제까지 썼던 것처럼 네. 거기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을 일부 제시해가지고 수합 중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동해를 본 장에다가 병기를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여러 경로로 이 문제에 관하여 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동해 표기 문제 관련해서. 이 동해 표기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네. 그전에는 그 일본의 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강릉의 앞바다를 우리가 일본해라고 한다든지 독도가 위치해 있는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정상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동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스트 시니까 예. 국제사회에서는 이스트 시로 병기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네. 지금 재단이 만들어진 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한 활동 꾸준히 해서 지금은 이 전 세계 지도의 약 28% 정도는 이 이스트 시하고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걸 병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에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동해를 꼭 표기해야 하는 그 역사적인 근거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국제사회의 그 새로운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명 표기를 할 때라든지 바다 이름 표기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불렀던 이름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바다는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동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동명성왕 이야기에도 동해가 나오고 예.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동해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해라고 썼던 표기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바다를 탐사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그 후에 일본 세력이 팽창해 가면서 국제사회에 한국보다는 일본이 알려지고 또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방문자들이 쓴 용어가 그렇습니다. 에레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어로 써왔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IHO의 책에 등재가 된 것은 1929년이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발언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굳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 되고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안 되겠다. 이거를 동해 표기, 병기 쪽으로 가자고 시작을 했던 사회. 지금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만 꽤 많은 성과를 얻은 셈이죠. 네. 이와 유사한 국제 분쟁 사례와 해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뭐 페르샤만이라고 한때 불렀던 이 중동에 있잖아요. 예. 그걸 걸프만이라고 하잖아요. 걸프만이라고 왜 하죠. 페르샤냐? 안 된다. 지금 그건 이란 쪽 표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 잉글리시
스트레이트라든지 또는 잉글리시 채널이라고 불러가지고 영국 해협이라고 불렀던 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야, 그 왜 영국 해협이냐? 그래서 라망쉬라고 자기들은 이제 소매 옷처럼 생겼다 해서 옷소매 비슷한 이름을 예.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요새는 그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주장이 국제사회에 점점 확산되도록 노력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는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되겠죠, 한때는. 그래서 그게 한 50대 50 정도 된다면 그때 가서는 뭐 두 나라가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북한까지 합쳐가지고 이 바다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정해보자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좀 소상히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게 잘 모르니까 성에 안 차죠. 그러니까 네. 왜 그걸 하루아침 못 고치냐 하는데 이 지도체 하나 바꾼다는 것, 교과서 하나 바꾼다는 거는 최소한 4년, 5년이 걸려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물론 판을 바꿔야 되니까 편집자 설득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 또 업체마다 그 지도 다시 판을 짜야 되잖아요. 예. 비용이 들잖아요. 누가 하려고 했어요. 남이 나라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들이 끈질기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자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회의도 하고 네. 밥도 사주고 신뢰도 쌓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나아질 수밖에 없는 말이죠. 네. 외교 활동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제 원래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이 동북아 엑스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재단의 설립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단은 아마 우리 국민들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2005년쯤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가 큰 국민들 여론을 환기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소위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다. 발해가 중국사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는 식의 연구 프로젝트가 국가 사업으로 치루어진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서. 네. 우리가 그럼 고구려가 다 뺏기고 발해 뺏긴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후에 고조선까지도 그럼 우리 고대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고구려 연구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 후에 일본에서 다시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우리 한국사를 깔보고 무시하고 비틀게 보고 하는 그런 기술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한때는 또 국민들이 들끓었었죠. 네. 그게 이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고이즈미 총리가 계속 참배를 하는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한일 간에도 그냥 싸움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고구려 연구재단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동북아 역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